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5개월) 만인 9월 3일 귀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도 해야 한다고 하고 현지 뉴스에서는 우리가 탈 비행기의 항공사가 파업 중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월 3일부터 정부는 탑승 전 코로나 검사 요구를 폐지한답니다. 또한 항공사의 파업도 9월 3일부터 정상화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노마다의 첫 지구촌 마실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도착한 인천공항에는 다솜이가 현수막까지 만들어 마중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노마다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유럽에서 5개월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았는데 귀국 후에 마스크를 철저히 썼는데도 아내가 코로나에 감염돼 고생 좀 했고 이제야 회복됐습니다. 귀국 후 3주가 지나서야 이제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얼마 됐다고 또다시 낯선 곳이 그리워지는 것은 노마다의 방랑벽 때문인 듯합니다. 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시즌2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그동안 여행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고 주로 국내 자전거 여행하는 모습을 시즌 1.5라 부르며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보통 항공권 구입일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숙소를 알아보죠. 하지만 5개월간의 장기 여행이기 때문에 항공권보다 숙박비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숙소의 형태와 위치,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동차 여행은 보통 자기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 자동차, 숙소도 모두 선택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 또한 저희가 5개월간 여행하면서 나름 숙소를 선택하는 기준과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제 여행의 목표인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 슬로건이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집에서 현지 마트를 이용하고 집 구조와 주방용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 호스트로부터 여러 가지 여행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나 풍습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중 바르사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나 소바타의 소금 호수 등은 호스트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주로 이용한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면 과일, 야채 등의 식료품은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식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유럽의 경우 식당 물가는 매우 비싼 편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서 숙소에서 식사를 해결할 경우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비로 3, 4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메뉴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죠. 현지 식당에서의 식사는 그 지역 대표적인 음식들로 최소화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3일 이상, 일주일 이상 머물 경우 할인율이 높아져 길게 머물수록 저렴했습니다. 한 숙소에서 짧게는 3일 내외, 길게는 일주일 내외 머물렀습니다. 숙소는 대부분 에어비앤비 앱을 이용했고 부킹닷컴도 일부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에어비앤비는 세계적으로 매우 일반화된 여행 숙박 형태입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시설 기준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지 공통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앱을 설치하고 장소, 숙박기간, 인원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다양한 숙소가 지도에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선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맨 먼저 고려한 것이 슈퍼호스트, 평점, 후기, 가격, 세탁기, 무료 주차 등이었습니다. 정원이 있다면 더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 욕실 사용이라든가 공동 주방 사용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슈퍼호스트는 아마 에어비앤비 규정에 따라 시설과 리뷰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해서 인증해 주는 것 같고, 일단 슈퍼호스트의 경우 상당히 믿을만 했습니다. 평점은 5점 만점인데 슈퍼호스트의 경우 대부분 4.8 이상이었습니다. 평점만 고려해선 부족하고 게스트들이 남긴 후기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앱에 소개하는 숙소로는 부족한 점들을 게스트의 후기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은 모두 좋은데 앱의 숙소 소개에 공동 욕실이라는 것이 빠져 있다든지 하는 것을 후기에서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내 프로필에서 한국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한국인 게스트의 후기를 맨 먼저 보여줍니다. 외국인들의 후기보다는 한국인들의 후기가 더 믿을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보다 청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외국인들의 후기를 가급적 좋게 적어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후기가 적을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한 개의 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고 최고의 시설이라는 등, 그런데 결과적으로 5개월 숙소 중 최악이었습니다. 호스트는 독일에 거주하고 현지 관리인에게 맡긴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는 6마리 개가 난장판을 만들어 놨고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도 없었죠. 우리가 직접 청소를 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체크아웃 이후에 우리 애가 가스레인지도 안 끄고 갔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겁니다. 다행히 체크인할 때 숙소 상황을 모두 사진 찍어둔 게 있었거든요. 숙소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내게 모든 사진 자료가 있다 했더니 결국 꼬리를 내리면서 사진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안 보내줬습니다. 필요할 경우 내가 에어비앤비와 직접 얘기하겠다 했더니 결국 모든 리뷰를 감수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에어비앤비 앱과 실제가 다를 경우 에어비앤비에 신고를 해서 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은 매우 적습니다. 청소비, 세금 등으로 구분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든요. 부킹닷컴은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호텔과 호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취급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보다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일부 숙소는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에 모두 게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호텔을 주로 이용한다면 부킹닷컴, 문화적 체험과 요리를 원한다면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숙소를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여행 스타일과 여행 경비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빌리는 방법을 렌트와 리스로 구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